이번 시간은 크리에이터 라이너님께서 공유 마당을 활용한 공유 저작물과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 저는요, 그 공유 마당을 활용한 공유 저작물과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채널 라이너의 컬처 쇼크라고요. 28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라이너 TV, 오덕사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영화 칼럼니스트로 데뷔해서 지금은 2개 정도 되는 고정된 곳에서 고정 지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인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을 통해서 이 영상 프로덕션을 차렸습니다. 영상 프로덕션 라이너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지금은 그 대표로 있으면서 다양한 방송 영상,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영상은 그 유튜브 영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예능 방송이라든지 교양 방송, 이런 영상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책도 내서요. 네, 철학시사회라는 서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이 방송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아까도 이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멘토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바로 이 저작권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소스들이 필요합니다. 그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그 외에 폰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런 다른 음악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창작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채널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제가 헤어질 결심,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리뷰한 영상입니다. 그 리뷰 영상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리뷰 영상은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영화사에 직접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영화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권에 저촉이 되고 스틸컷을 사용하거나 예고편을 쓰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에는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자료 스틸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제가 직접 나와서 리뷰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오덕사라는 채널의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상들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게임 채널인데요. 이 게임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뒤에서 나오는 화면들은 모두
그 게임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은 거의 모든 콘텐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콘텐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채널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제 게임 채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미충족의 저 빨간색 표시는, 빨간색 저 달러 표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있죠. 여기에서 받은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부분은 음악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영상들이 음악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 음악이라는 게 그 공유 저작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리고 유튜브 무료 음원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악을 백그라운드에 음악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보면은 저작권 침해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안 걸릴 것 같다, 안 걸린다 싶은 영상을 올려놔도 지금 올라온 영상들은 전부 다 안 걸린다고 생각한 영상들을, 음악들을 집어넣은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작권자들이 그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뒤늦게 저작권 신고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작권 신고가 들어와도 이 수익을 쉐어하는, 이 영상으로 올리는 수익을 원 저작자에게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음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이런 저작권 신고가 무수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Gmail입니다. 제 Gmai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Gmail은 다른 메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그냥 저작권 침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 열어보면 전부 음악입니다. 제가 사용한 음악들, 효과음들,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작권이 엄청나게 걸려있는, 저작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고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주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 걱정이 없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때 어디까지나 다른 콘텐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혹은 다른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결국 저희는 방법을 생각한 게 그래 자체 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겁니다. 전부 다 그렸습니다. 이거를 전부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역사 콘텐츠를 만든 건데요. 요거는 지금 프랑스 대혁명을 애니메이션으로 저희 회사가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일일이 다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효과음 같은 것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직접 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구글에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 퍼오는 순간에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도 음악을 만들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도 작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음악은 또 다른 데서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서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려운 것들은 일단 아이디어 구상도 있지만 이 오리지널 소스를 창작해야 된다는 거. 이 오리지널 소스를 저희가 직접 창작하지 않고 다른 소스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 부분에서 쉬워지겠죠. 그리고 창작한 소스와 아이디어의 결합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려운 요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유마당의 활용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공유마당 홈페이지죠. 저도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팝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팝콘 콘텐츠, 제가 팝콘을 리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폰트들, 그리고 음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마당에서 직접 검색해서 공유마당에서 나온 걸로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훌륭했고요. 영상을 많이 보는 저희 채널 구독자들이 어떤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은 여기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일단 소스 검색을 위해서 공유마당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무수한 공유 저작물을 보다 보면 영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마당의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영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유마당을 생각하면 사실 기능적인 면, 요걸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악이 필요하니까, 내가 어떤 특정 영상이 필요하고 특정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공유마당에서 검색을 해본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게 방문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다른 공유 저작물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영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저절로 영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는, 저의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공유마당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영상물들이었습니다. 그 영상물들이 이제 뭐 지역의 이런 지역의 모습들, 자연 경관들, 이런 것들을 찍어 놓은 영상들인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런 지역과 지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데에 영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저작물, 다른 공유 저작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더 다채로운, 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미지 공유 저작물들인데요. 여기가 그냥 공유마당에서 펼쳐보면 나오는 저작물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림만 갖고 저보고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많이 소모되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은 뭐 역사 콘텐츠라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지식 해적단 같은 채널들이요. 저희도 그런 채널을 한번 시도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고민됐던 것들이 저작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책이 펼쳐져 있는 이미지 하나만 있어도 저 위에다가 폰트를 이용해서 글이 흘러가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지 활용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영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이런 내용을 해볼까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이 영상들을 보면 풍경이다, 그냥 풍경을 그린 거구나, 부산이구나, 보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거를 보다 보면은 보성 녹차 관련한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보성엔 녹차가 왜 유명할까? 라는 콘텐츠,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보성 녹차 밭을 촬영한 이 영상은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나머지 공유 저작물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영상 제작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인데요. 유튜브에서 가장 민감한 저작물입니다. 유튜브가 가장 잘 잡아내는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음악이 제일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직접 연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연주한 것들도 결국 자기가 작곡한 게 아니라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혹은 내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음악은 정말로 소중하죠. 그래서 아마 공유마당을 찾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음악 검색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음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개의 음악을 제공해주는 구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셀바이 뮤직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로 돈을 내고 구독을 하고 그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마당을 찾는 아주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음악에 가장 민감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런 음악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공유 저작물이 조금 더 다양하게 공유되는 음악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들도 있는데 이 유튜브 무료 음원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려 쓰다 보니까 그 음악을 쓴 영상들은 양산품처럼 보입니다. 양산형 영상처럼 느껴지고 다른 채널에서 들었던 음악이 여기서도 또 나오니까 이제 지겹죠.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성과 새로움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해결 방법으로 공유 저작물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공유마당 같은 경우는 공유 저작물을 그냥 사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공유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새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인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창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유마당의 의미는 단순히 저작권 프리 소스를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소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들을 보고 직접 사용해 보면서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마당의 또 다른 의미는 창작자에게는 영감의 마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거기서 영감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저작물을 기증하고 또 다른 창작자들과 창작물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유마당이 영감의 마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후다닥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질문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버 라이너님의 강의였고요. 자, 혹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작권위원회 최진영이라고 하고요. 방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어문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라이너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까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유마당이나 아니면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사용한 어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사례를 이건 정당한 거야 라고 바로 잡은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음원을 그런 어떤 공유마당의 음원이라든지 혹은 이런 저작권을 정당하게 획득한 그런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음원의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영상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러니까 영화로 말씀드리면 국내 배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면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저한테 이 영상을 제공하면서 이걸 써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선 걸린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그 본사에서 이거를 그냥 보수로 하니까 걸려서
이 저작권이 들어가서 그분들은 저랑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상이 못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직접 이제 물론 저작권자와 직접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그 저작권을 정당하게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이의 제기와 반론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분의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두 사람,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쪽과 저작권 신고한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유튜브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너님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최근에 좀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이런 공유 저작물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음악 활용이 제일 많고요. 대신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활용할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 저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라이너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